저번 시간 오프라인 수업에 이어서 온라인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위에 재단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저번 시간에 5쪽까지 한 내용을 가지고 5쪽에 그린 내용을 가지고 각각의 부품들을 실제 목재를 축소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자를 것인지 한번 그려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 재단을 하기에 앞서서 미리 한번 연습으로 이제 그려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아래 이제 오늘은 6쪽하고 7쪽, 8쪽, 이제 9쪽까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쪽에 이제 재료, 우리 실습에 쓰이는 재료는 이제 목재가 되겠죠. 목재는 나눠보게 되면은 춘재와 추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목재에서 춘재는 이제 봄춘자를 써서 봄과 여름에 자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색이 연하고 무른 편입니다. 그 다음에 추재는 가을과 겨울에 자라는 부분을 얘기하고요. 색은 진하고 단단한 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춘재와 추재가 이제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이제 나이테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재를 잘라보게 되면은 목재의 단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가운데 부분이 있겠고 목재의 가운데 부분, 그다음 목재의 이제 가장자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이제 심재라고 얘기를 하고 가운데 부분을 심재라고 얘기하고 가장자리 부분 이제 변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재는 오래된 부분 얘기를 하고 변재는 현재 이제 자라나고 있는 부분을 이제 변재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변재는 색이 밝고 목질은 연합니다. 수분은 많고 부드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심재는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래돼서 색이 진하고 단단하고 조직이 치밀합니다. 수분은 변재와 반대로 적고 밀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단단하다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 이제 목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목재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나누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소프트 우드, 하드 우드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사용하는 목재는 위에 보면은 이제 라디에이터 파인 또는 이제 뉴송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런 뉴송은 이제 소프트 우드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소프트 우드는 대부분 이제 침엽수, 뉴송이라고 얘기했죠. 뉴송. 그래서 소나무 송자를 써서 대부분 이제 침엽수가 소프트 우드에 속하게 되고요. 가볍고 가공이 쉽습니다. 그리고 목질은 무른데 탄성이 좋고 질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건축용 구조재, 집 지을 때 또 가구재로도 이제 쓰이게 됩니다. 그 예로는 이제 소나무, 다 같은 과 나무들이긴 한데 소나무, 삼나무, 뭐 전나무, 잣나무, 가문비나무, 이제 스프러스라고 얘기를 하고 편백나무,
오동나무 같은 것들이 소프트우드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습에 쓰이는 목재와 비슷하긴 한데 요거는 이제 편백나무,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우드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우드가 있는데, 하드우드는 대부분 이제 화렵수를 얘기를 하고요. 목질이 단단하고 내구성이 좋습니다. 색이라든가 조직 무늬가 굉장히 다양하고 뚜렷하기 때문에 고급 가구재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종류로는 오리나무, 엘더라고 부르고, 물프레나무, 애쉬라고 부르고, 참나무, 오크라고 부릅니다. 이 뒤에 있는 이 나무가, 보이는 나무가 이제 참나무, 이제 오크 나무가 되겠고, 이제 단풍나무는 메이플, 호두나무, 월넛, 자작나무, 멀바우, 은행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단단한 하드우드에 속한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목재 가공재를 보게 되면, 이제 원목을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서 이렇게 붙여서 만든 것을 얘기합니다. 붙이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조각조각 내서 붙이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핑거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방법도 있고, 이렇게 붙이는 사이드, 옆쪽에 이제 손가락이 있어서 사이드 핑거, 이런 방법으로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 요런 이제 목재 가공재를 집성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집성재. 그래서 우리가 실습에 사용하는 목재도 원목을 잘라서 옆으로 붙여서 만든 넓은 판을 만든 집성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거의 장점은 이제 옆으로 이제 큰 부재, 옆으로 넓은 부재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제 원목하고 이제 거의 성격이 비슷해서 이제 원목의 느낌을 이제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점은 원목하고 마찬가지로, 원목의 단점과 비슷한데 원목과 마찬가지로 습기에 약하고 비틀림이 이제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목재 가공재는 이제 넓은 폭의 가공재를 얻기 위해서 목재를 얇게 이제 돌려서 깎게 되고, 얇은 판을 만들어서 지그재그로 서로 직교하도록 접착제로 붙인 것, 이렇게 만드는 것을 이제 합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합판. 원목의 단점은 이제 나뭇결 방향으로 쪼개지기가 쉬운 단점이 있는데, 그걸 이제 보완했다고 보면 되고, 또 아까 위에 있던 이제 변형에 이제 단점이 있는데, 원목은 이제 합판은 그런 변형이 생기는 단점을 보완했다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이제 목재를 고온 입자로 갈아서 접착제로 반죽해서 고온 고압으로 압착한 가공재. 그래서 조직이 균일하고 깨끗한 가공을 할 수 있으며 나뭇결이 없는 특징을 가지는 것은 이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제 MDF라고 이제 합니다. 이렇게 그림처럼 생긴 것을 이제 MDF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종이처럼 이제 찢어지는 성질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톱밥과 나무 조각에 접착제를 섞어서 압력을 가해서 만든 가공재, 이런 것은 이제 파티클보드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이렇게 PB 이렇게 써 있는 것은 이제 파티클보드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이 잘 안 보여서 실제로 보여주면은 이런 목재는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은 목재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붙인 자국이 보이죠? 이런 것은 집성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봐서는 모르는데 원목 같아 보이는데, 옆에 단면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 장을 이제 붙였죠. 여러 장을 이제 얇게 이제 목재 여러 장을 붙인 것, 이렇게 생긴 것은 이제 합판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생긴 목재가 있는데요. 단면을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겉면을 보면은 알기 어려운데, 단면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목재 부스러기들을 모아서
이제 접착제를 넣어서 이제 붙여서 만든 이제 목재 가공재, 이런 것은 이제 파티클 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파티클 보드. 이제 MDF는 찾다가 못 찾았는데, 뭐 MDF는 흔히 이제 많이 볼 수 있고 나중에 실습할 때 이제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